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다 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생활 중국어 시간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여러분은 분명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내신 대비 12과까지 다 끝났는데 왜 갑자기 중국어를 하시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은 매과마다 문화탐방 시간을 스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과부터 12과까지 문화탐방 중국의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오늘도 PPT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동양보수의 PDF를 참고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만 하면은 이제 패스트 강의를 선생님이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환을 선생님이 파일에 업로드 해드리고 여러분이 프린트하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중국의 인사 문화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문화를 빨리빨리 한번 숙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은 인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인사법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되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어서 인사합니다. 어른이나 선생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우리 안녕하세요 이런 거와 같이 달리 친분이 있는 사람과 식사 시간대에 만났다면 식사하셨어요? 라고 먼저 인사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라오슈하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한다고 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니하오 안녕 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상황은 뭔가요? 추러마 출이 먹다는 뜻이잖아요. 러는 뭐뭐 하다. 너 먹었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또 크게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라는 말보다 실례합니다 라는 对不起 라는 말보다 不好意思 라는 말을 주로 쓴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버스, 핸드폰 전화하다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对不起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不好意思 라고 말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는 뭔가 친구한테 미안하는 거니까 미안해 실례합니다 라고 친구한테 할 수는 조금 없잖아.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같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对不起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는 이제 잘가라고 할 때 바이바이 바이바이라고 빠이빠이 이거랑 비슷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헤어질 때 짜이젠이라는 말보다 대신 빠이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되세요 말로는 공시파차이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완슈 루시 루이. 자, 공쇼는 3,000년이나 된 전통 인사법으로 상대방에게 존경, 감사, 축하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면 인사하고 여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면 인사합니다. 우리가 세배 드릴 때 왜 이렇게 하고선 요렇게 하잖아요.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그쵸? 그거랑 비슷한데요. 인사를 하면서 다양한 감사, 축하의 인사말을 거내기도 합니다. 자, 인사 노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인사 표현을 활용하여 모든 별로 인사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안녕 안녕. 선생님 노래 못 불러 얘들아. 안녕 안녕 니하오 잘가 잘가 짜이젠 고마워요 시에시니 천만에요 부커치 미안해요 对不起 괜찮아요 没关系라는 겁니다. 이거 그거네요. 그 작은 별인가요? 그 반짝반짝 작은 별. 그래서 여러분이 리듬에 맞춰서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탐방입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바로 이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었죠? 진시황제입니다. 자, 진시황제에서 같이 배울 텐데요. 여기 바로 그 진시황이 진슝황이 있어. 진시황은 최초로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 대륙을 통일했고 진나라에서 통일했죠. 그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자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유목민족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만리장성을 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했었죠. 만리장성을 축조했어 같은 내용이겠고 이것은 중국 시안에 있는 병마용객 삥마용캉이야. 아직도 발굴 중에 있다니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해. 어이구 엄청나죠. 그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자와 마오쩌둥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선 공자. 공지는 다들 알지.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야. 자, 공자 여러분 무슨 사상입니까? 맞춰보시고요.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하다. 인본주의를 주창했는데 제자들 그 어록을 모아지은 논어로 유명하지. 이 사람은 중국의 초대 국가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야. 중국의 지폐에 있는 사람인데 중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 요즘은 마오쩌둥이 없을 수도 있다 합니다. 자, 중국의 유명 인물의 성정의 인물 미니북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중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여러분 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8을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다네요. 돈을 벌어다 주는 숫자 8입니다. 중국인들은 숫자 8을 가장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8이라는 뜻을 중국어로 빠라는 뜻인데 이게 돈을 벌다라는 뜻인 파차이의 파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파 비슷하죠.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을 8월 8일에 개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읽을 수 있죠. 2008 8 그리고 개막한 것도 8시에 개막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는 엄청난 행운이겠죠. 이처럼 중국인들은 숫자 8의 큰 의미를 담거나 전화번호, 차량번호, 물고기, 가격 등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빠빠빠빠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7777과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바라는 숫자 6도 있는데요. 숫자 6 역시 순조롭다는 뜻의 리어와 발음이 비슷해요.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6이 들어간 차량 번호는 인기가 많은데 여기 6666도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영혼을 기원하는 숫자 9입니다. 숫자 9는 영원하다라는 뜻의 지어와 발음이 완전 같죠. 중국에서 9월 9일에 혼인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부부간의 사랑이 오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모두 여러분이 해음 현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 해음이라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뭐 동음이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단어 반면 숫자 4 우리나라에서도 4를 불행의 숫자로 여겨가지고 왜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저희가 3층에서 내리면 그냥 3이라고 하는데 4층에서는 F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사가 죽을 사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자, 반면 숫자 4는 죽다라는 뜻의 시와 발음이 비슷하여 쓰기를 꺼립니다. 두 단어가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한 단어를 말할 때 동시에 다른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을 해음 현상이다 라고 저희가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색깔이 왜 이렇게 됐죠? 선생님 색깔 다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음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중국인의 문화 탐방 시간입니다. 중국인의 선물 생일 문화인데요. 안녕 얘들아, 리민 생일 선물은 뭐 준비했어? 이제 곧장 말아. 난 우산을 준비했어. 뭐라고? 너 리밍이랑 만나고 싶지 않은 거니? 중국에서 우산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흩어지다 헤어지다라는 뜻의 쌍과 발음이 비슷해서 친구에게는 잘 선물하지 않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해음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 정도는 돼야지. 나는 리밍에게 어울리는 자면종을 샀어. 리밍이 매일 지각하잖아. 이거 맙소사. 자면종은 쫑이라고 하는데 끝난다라는 뜻의 쫑과 발음 비슷한 너 삶을 마감하겠다는 거니? 이러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쵸? 네가 시계를 주면 장례를 치르다 같은 뜻이 되는 거야. 특히 노인에게는 절대 선물하면 안 되겠죠? 팅팅 너 아니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인 배도 선물하면 안 돼. 배는 중국어로 리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리별하다라는 뜻의 리와 발음이 같아서 선물하거나 나눠 먹지 않아. 커플한테 특히 배를 나눠주면 안 되겠네요. 그쵸? 아이고 어려워. 중국인은 생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달걀, 장수면, 복숭아 찐빵, 각각 찌단, 장쇼면,
쇼타오라고 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달걀을 담아서 먹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달걀을 빨간색을 칠해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생일날 국수를 먹는데 이를 장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면이 되게 길어서 장수면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장수면을 먹는 것은 생일을 맞은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숭아 찐빵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에 꼭 이거를 드리는데요. 이 역시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선생님은 옛날에 복숭아를 참 좋아했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계속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탐방은 중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입니다. 중국의 학제는 우리나라 비슷해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시오슈에 6년, 중학교에 해당하는 추종 3년이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이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가오정과 대학교, 따슈에가 있습니다. 자, 눈 건강 체조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매일 5분간 눈 건강 체조를 한다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를 굉장히 어려워요. 양바오진차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9월에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6월 중순에서 하순쯤 2, 3일에 걸쳐 고등학교 진학 시험인 종카오, 종등, 学校, 招生, 考试에 준말을 봅니다. 자, 하루에 두세 과목씩 시험을 치르면 7학 정도 실시합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면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 가오등 学校招生考试의 준말인 가오카오도 6월에 치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명문대에 가려는 경쟁이 매우 높은 중국의 입시생에게 6월은 더위와 함께 이것이 찾아오는 힘든 시간이라서 검은 6월이 헤이시 려비에라고 부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100점을 기원하는 의미로 요티아와 하나와 달걀 2개를 먹기도 합니다. 자, 가오카오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과 학생 앞에서 기다리는 부모님들. 중국의 명소입니다. 중국은 지형이 넓은 만큼 명승지도 많은데요. 그중 고궁, 꾸공, 병마용갱, 밍마오, 영캉, 만리장성, 장청, 두낭석굴, 둔황, 슈쿠, 포탈라궁, 뿌달라궁 등은 이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좀 중요한 파트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해서 같이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진나라의 수도였던 곳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마용갱이 있죠. 아까 봤었죠? 이곳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지켜줄 수많은 병사와 말 모양 흑인형을 묻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두낭이라는 곳인데 고대 동서양에 있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이곳은 사막시대에 발달한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수많은 유적에서 동서교역과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크게 번성했던 과거를 살펴볼 수 있겠고, 라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베트 자치구의 중심 도구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이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다. 지역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징, 하얼빈, 상하이, 하이난도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정통 공연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우선 찡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래, 대사, 행동, 무술이 결합된 중국의 대표 전통 공연 예술이고요. 베이킹 오페라라고도 부릅니다. 경극에서는 화려한 얼굴 분장으로 인물의 성격과 특징도 나타내죠. 자, 붉은색은요 충성 용기, 흰색은 악의 간사, 검정은 용맹치에, 노란색은 흉악자니, 푸른색은 포악과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엔니엔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지방극에서 볼 수 있는 연기 기술인데요. 가면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잉시라는 것으로 종이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인형을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그림자 인형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자, 중국의 화폐는요 런민비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통용되는 지폐 앞면에는 마오쩌둥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실수했어요. 예전 지폐에는 마오쩌둥이 없었고 지금 지폐에는 마오쩌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포탈라궁 아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도 1 위에는 쉽지요라고 하면 지요는 펀입니다. 근데 펀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죠. 포기할 때 말할 때의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는 보통 위엔저 펀이라고 하는데 일상 회화에서는 콰이 마오 펀이라고 합니다. 펀은 똑같지만 이 둘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국인의 건강 습관입니다. 중국인에서는 보통 차를 사용하는데요. 찻잎을 가장 처음 발견하고, 그쵸?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라 예전에, 엄청 예전에 역사 같이 1학기 배웠을 때, 중국에서 차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었었죠. 그 이유가 여기서 드디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선생님 강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중국인에는 녹차, 홍차, 흑차, 우릉차, 황차, 백차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발음은 따로 안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태극권, 콩주, 제기차기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해봤는데요. 태극권은 의학, 주역, 노장사상 등 중국의 문화의 핵심 요소를 체조에 녹여 만든 모술로 이런 게 있고, 콩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휘휘휘휘휘 돌려가지고 요렇게 집어 끄는 거예요. 속이 빈 대나무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장구 모양으로 만든 놀이기구인데요. 요렇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요렇게 양쪽 끈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요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요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공중으로 뛰어 올려서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돌리다가 또 받고, 이런 놀이입니다. 자, 묘기를 부릴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겨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놀이 제기차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기차기 하는데 우리나라 제기와 살짝 다른 모습이죠. 선생님이 이걸로 최대 10개까지 쳐봤습니다. 실제로는 한 개밖에 못 쳐요. 우리나라 제기로는요. 제기차기는 남녀노소 하는 제일등의 전통놀이로 200여간의 2000여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촉진, 심폐기능 강화, 소화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인의 간식거리 바오징, 양료, 주한, 용티ao, 꽈지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선생님이 다 소개해줄 수는 없는데, 이게 여러분 뭔지는 아시겠죠? 바로 탕후루입니다. 탕후루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딸기랑 청포도 이런 거 등등이 있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중국의 대표 명절입니다. 우선 잔치해라는 것은요, 봄이 오는 절기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하죠. 해를 보내다라는 뜻에서 고니엔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징민지에 양력 4월 5일경 날씨가 따뜻하고 마무리 상이 도달하는 시기로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이날 주상의 산소라들 보고 제사를 지냅니다. 또한 우지에 음력 5월 5일 이날은 초나라 애국신 구름을 기원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철사를 전도로 만든 종지를 먹고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한 배를 타고 경주하는 롱추안이라는 대화를 즐기는데, 그 일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마지막은 종초지에라는 음력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가래 한가운데 있다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 뇌빙이나 과일을 차려 먹고 마당에서 달을 감상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풍습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가게에서 뇌빙을 사서 서로 선물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탐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1과부터 12과까지 하느라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스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시다면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런 습관도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중국어 내신 대비 강의가 완전히 끝났으므로 선생님이 준비했던 팩트 강의로 곧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영어 강의 아직 8과 남았거든요.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